목포의 눈물 노래 가사처럼 사공들의 뱃노래가 가물거리는 서남해안의 대표 항구 목포항. 유자망과 안강망 등 서남해 바다를 주름잡는 각종 어선들로 사계절 내내 분주한 곳입니다. 하지만 가을부터 이듬해 봄까지 목포항의 주인은 따로 있는데요. 해마다 월동을 위해 남녘바다로 찾아드는 황금 물결, 조기입니다. 목포는 아무래도 항구 도시이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해서 유자망도 목포가 제일 많고 어획물도 제일 많이 난 편이죠. 이제 다른 지방에 비해서 조기는 목포가 제일 많이 나죠.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생선, 조기 등장에 목포항은 물론 항구의 주변마저도 떠들썩한데요. 서해바다에서 갓 건져온 싱싱함과 저렴한 가격까지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는 기회 앞에 지갑이 절로 열립니다. 생고기는 저 매운탕 해서 먹고 마른 거는 구워서 먹고 그러죠. 오늘 두고 먹고 할 수가 있으니까. 예. 어제 사서 먹으니까 맛있길래 또 왔어요. 사람의 기운을 돋는다는 의미에서 이름도 조기라고 불렸을 정도로 뛰어난 맛과 영양을 자랑하는 조기. 조선시대 정약전이 기록한 우리나라 최고의 어류학서 자산어부에는 물길을 따라오는 생선, 추수어라 기록돼 있습니다. 또한 큰 놈은 한자 남짓하고 모양은 민어를 닮았으며 맛 또한 민어를 닮아 아주 담백하다고 묘사하고 있는데요. 조기와 민어의 닮은 점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불에를 부풀려서 내는 울음소리마저도 닮아 있는데요. 정말 비슷하죠? 조기의 울음소리는 민어와 비슷하지만 생김새는 부새와 혼동되는데요. 부새와 달리 조기의 꼬리는 더욱 두툼하고 통통합니다. 어김없이 서해바다를 찾아든 조기가 풍어가를 울리면 덩달아 어깨가 들썩이는 곳. 목포항 인근에 자리 잡은 10여 개의 조기상자 공장입니다. 요즘에 조기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가지고 조기 상자 짜느라고 좀 바빠요. 조기상자를 만드는 일은 모두 수작업으로 이루어지는데요. 하루에 몇 개씩 만듭니까? 500개 좀 넘게 짜고 있어요. 500개, 600개 그 정도 짜고 있어요. 이렇게 만들어진 나무 상자는 조기는 물론 각종 생선을 담는 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나무 상자 하나의 무게는 평균 2.5kg. 오케이, 예. 상자 무게를 제외하고 적게는 100마리부터 많게는 300마리까지 14.5kg의 조기가 담기게 되죠. 조기 상자를 만드는 것만큼이나 조기철, 목포항엔 자연스러운 풍경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배 한가득 조기를 실은 배가 항구에 들어오면 밤낮 할 것 없이 이루어지는 조기 털기 작업. 바다에서는 이제 선원이 뭐 한도가 있기 때문에 12명, 13명 나가가지고 양이 좀 많다 싶으면은 그 조기잡을 처리를 못 합니다. 다 손으로 따기 때문에 그래서 빨리 육지에서 들어와서 사람을 많이 사가지고 빠른 시일에 나갈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 육지로 가져가서 이제 털고 곧바로 나가죠. 조기철, 목포항에서 하루 위판되는 조기의 양은 평균 7,000상자. 목포항의 1년 중 절반은 이맘때 올라오는 조기 덕에 먹고 산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조기를 떼어내고 씻고 또 운반과 선별까지. 조기로 시작해서 조기로 끝나는 목포항의 하루. 이렇게 한철 바지런을 떠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가을부터 이듬해 봄까지 조기철이 지나면 다음 가을까지 다시 1년을 기다려야 하기 때문이죠. 조기는 그 월동과 산란을 반복하는 회유성 어종입니다. 하여서 겨울철 우리나라 제주도 남서쪽과 동중국해 수심 30m 지역에서 모래등 언덕에서 주로 월동을 하고요. 4, 5월이 되면은 다시 그 영강 우리 앞바다 칠산 앞바다를 북상을 하여서 연평도 하고 발해만까지 북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6월 말경이 되면은 다시 남하하는 그 사이클을 반복적으로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옛날부터 물반, 조기반이라고 할 정도로 조기가 많이 잡혔던 서해바다. 예년보다 이른 3월 초부터 조기잡이 성어기를 만난 전남 흑산도 근해에는 천여 척의 어선들이 모여들어 해방 후 처음 보는 성취를 이루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흑산도 근해 조기 어획량은 연간 1만여 톤이었는데 금년에는 2배 이상의 수확을 보게 될 것이며 조기가 서해안을 따라 회유하다 보니 시기별로 서해안 곳곳에 파시가 들어섰는데요. 옛날에 그 조기가 가장 많이 잡히는 지역으로 보통 그 법성포 앞바다, 그 칠산 앞바다라 그러죠. 그 칠산 바다에서 그 큰 파시가 형성이 됐었는데 그때 조기가 올라오는 시기가 딱 정해져 있어요. 보통 꽃 피는 진달래 꽃이 피면 칠산 앞바다에 조기가 올라온다 하는 게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조기가 때를 아는 거죠. 꽃 피는 때를 알고 온다 하는 것을 다 시간을 잘 맞추는 그런 생선이다 하는 이미지가 있으니까 시간을 잘 맞추지 못하는 약속을 갖다 자꾸 어기는 사람을 두고 조기보다 못한 놈, 조기는 꽃 피는 줄 알고도 올라오는데 니는 그것도 모르느냐 하는 말로 조기보다 못한 놈 이런 말이 만들어진 겁니다. 연평도에서는 늦어도 4월 초파일이면 조기가 모여든다 하여 4월 초파일을 조기 생일이라고 부르기도 했죠. 그런데 조기잡이 성어기를 맞아 서해안 연평도에서 5마일부터 10마일 내에 우리나라 전관 수역에는 어선 1,500여 척의 집결 조기잡이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 금년도 조기잡이는 풍어를 이루어서 5월 말 현재 1만 750톤의 어획고를 올려
총 5억 6,436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조기 어군을 따라서 이제 파시가 서게 되는데 그 조기는 이제 산란을 목적으로 육지 가까운 쪽으로 오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되게 서해 유도 73파시에서 대규모 파시가 먼저 서게 되고 또 북쪽으로 향하는 또 다른 어군들이 갈 때마다 그 가는 곳곳마다 이제 파시가 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서해 충청도 연안 그리고 연평도 또 평안남도 일대에 이르는 곳까지 수천 척의 배와 수만 명의 사람이 몰려들었던 조기 파시. 그때 화려했던 영광은 기억 속으로 흩어졌지만 여전히 서해 바다는 조기 바다입니다. 서해안의 3대 조기파시 중 하나였던 흑산도. 흑산도의 바깥쪽에 자리한 가거도 역시 조기의 길목인데요. 가거도에서 잡힌 조기는 운반선을 통해 목포항으로 옮겨집니다. 안녕하세요. 예. 지금 이거 가거도 가는 배 아니에요? 맞습니다. 아, 가거도에 어떤 일로 가는 거예요, 지금? 예, 지금 생필품 운반인데 조기 실러 가죠. 조기를 실러 가요? 예. 가거도가 우리나라 최남단 아닙니까? 맞습니다. 근데 조기가 많이 잡히나요? 예, 그 지역의 세역에서 다 납니다. 아, 가거도 근처에서? 근데 가거도 갈 때는 다른 게 아니라 뭐 얼음 같은 거 이런 걸 싣고 가야 되는 거예요? 예, 얼음을 싣고 가는데 이제 간 날, 네. 예, 이제 오늘 이제 오후에 출발하면 네. 지금 얼음을 싣고 가는데 네. 기상 악화로 해가지고 이제 실어놨다가 날씨가 허락하면 네. 얼음을 싣고 갑니다. 그 방사능 오염 때문에 네. 생선 먹을 때 참 무섭다 이런 말씀 많이 네. 하는데 가거도 근처 건 아무 걱정 안 아무 이상 없죠. 예. 아무 이상 없는 거죠. 청정해역. 예, 청정해역에서 나온 조기, 예. 제철 맞은 조기. 예. 가거도에 빨리 가서 모시러 갈까요? 예. 예. 이거 싣고 가는 거예요? 예. 목포에서 145km. 우리나라 서남해안의 끝에 자리한 가거도는 새 마을 400명 이상의 주민이 살아가는 섬인데요. 신안군의 여러 섬들 중 가장 높은 독실산을 중심으로 뻗어나간 지형 덕분에 집도 이렇게 산비탈이나 산 중턱에 걸터 앉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작을 할 수 있는 논밭 또한 턱없이 부족해 안악들은 독실산을 빼곡히 메운 후박나무 껍질과 약초를 채취하며 살아가는데요. 남자들은 척박한 땅 대신 풍요롭고 드넓은 바다를 일터 삼아 살아갑니다. 열 10시간이 넘는 바닷길을 달려 목포에서 출발한 동해호가 도착하고 분주해지는 가거도 주민들. 생필품과 상자, 얼음 등을 내려놓고 본격적인 조업을 준비하는데요. 서해와 남해가 만나는 가거도 근해는 그야말로 황금어장. 기운 센 부시리는 물론이고 사시사철 멸치며 참돔, 농어, 불볼라까지 다양한 어종이 서식하는데요. 늦가을부터는 참조기가 주 어종입니다. 대부분의 배들이 12월까지 조기잡이에 집중하죠. 목포배는 1년 8월 추석 때부터 시작해갖고 내년
3월달까지 하는데 가고도 배는 12월달까지밖에 안 해요. 왜 이렇게 짧아요? 왜 그러냐면 여기는 가고 흑산도는 12월달 말 정도 되면 고기가 없어집니다. 그 대신에 목포배는 이제 알쪽이 잡으려고 동지랑 나야 하니까 그 배를 하는데 조깃대를 찾아 먼 바다까지 이동하는 대형 어선과 달리 가거도에서는 소형 어선으로 당일 조업을 하는데요. 새벽에 출항해 그날 저녁에 들어오는 거죠. 그러나 오늘은 갈매기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사나운 파도가 몰아치는데요. 풍랑주의보까지 떨어져 출항은커녕 조업하던 배들까지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지금 기상 관계로 기상 악화로 인해 가지고 조업이 불가능해서 지금 피항을 하고 있습니다. 나가면 어디까지 나가십니까? 지금 조업 지역은 제주도 근해를 해가지고 요 서해 요쪽으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방사능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저 동해 쪽으로는 조업을 안 하고 요 제주도 요 서해 쪽으로 요쪽으로 지금 조업을 하고 있습니다. 인근에서 조업하던 대형 어선들도 가거도항에서 잠시 파도를 피하는데요. 정박한 김에 부족한 먹을거리며 기름도 보충합니다. 우리 한 달치예요? 네. 계속 이거 유류 보충하고 뭐 이것저것 식료품 보충하고 해고 또 나가죠. 이렇게 한 번씩 나오시면은 많이 외롭겠습니다. 아, 이거 힘든 직업이에요. 힘든 직업. 대한민국에서 최고 힘든 직업이에요. 가족들하고 최소한 빨리 만나야 3개월, 그러면 5개월이요. 가족들 만나는 그 시간이. 그럼 어디까지 나가셔요? 오늘 주로 중국 이지, 주로 중국 요 우리 이지 라인선에서 주로 요 주위에서 작업을 하죠. 그 건너편에 가면 중국이. 여기가 중국이고, 여기가 이제 양쯔가 아니고, 여기가 중국 이지 지역이고, 하고 우리 중국 이지 라인선 요 주위에서 작업을 하죠.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우리들이. 그러면은 이지 허가를 내었고 중국 이지 허가를 내었고 들어가자니 거기 가면 중국 배들이 더 많으니까 작업을 못 하니까 포기를 우리가 어디 이지 허가는 포기하고 그 이지 밖에 라인선 밖에서 이제 작업을 하는데 그래도 중국 배들이 많아. 예상치 못한 풍랑에 가거도항의 밤은 조기 대신 어선들로 가득 찼습니다. 다음날 새벽, 잔잔해진 파도에 드디어 바다로 향하는 조기잡이 배. 어장까지 가는 동안 선원들은 그물에 봉도를 달아줍니다. 그물에 채야지. 그물에야 까랑지지. 이 돌을 채워서. 한 폭에 2개씩이 들어가. 시간이 있으니까 이런 맨들에서 해놔야 돼. 바닷속에서 그물이 잘 펴지도록 유자망의 아래쪽에 봉도를 달아주고 엉킨 곳은 없는지 일일이 확인한 후 마지막으로 물까지 뿌려주면 그물 손질이 끝나는데요. 거의 그 말라 있거든. 여기 물을 불어야지. 풀어야 돼요? 그래야 이게 빨리 깔아져 물속으로. 그물이 어획량을 좌우하기 때문에 투방 전 손질은 필수.
만선의 꿈을 담아 그물을 던집니다. 서너 시간이 지나고 이제는 그물을 올려야 할 때. 여기 위치가 만자도 밑에나 되어서 만자도. 만자도요? 신안군 만자도. 오늘은 가거도에서 동북쪽으로 36km 떨어진 만제도 앞바다까지 조기를 찾아왔는데요. 하지만 파도의 여파 때문인지 생각보다 조음량이 적습니다. 12km의 그물을 올리는 데만 꼬박 6시간. 애타는 마음에 아귀의 입속에 들어있는 조기까지 꺼내 챙깁니다. 안 하고요? 이렇게 간혹 다른 잡어들이 섞여 올라오기도 하지만 유자망 그물에는 주로 조기가 잡힙니다. 유자망은 수건 모양의 그물을 물속에 수직으로 펼쳐 조기를 잡는 방법인데요. 이렇게 그물코에 머리가 꽂힌 조기들은 오도 가도 못하고 발버둥치다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자루그물을 이용해 조기를 잡는 안강망 어업도 있지만 안강망 조기들은 서로 부딪히면서 비늘이 떨어져 나가 상품성이 떨어지는 것이 단점이죠. 조기는 비늘이 있어야 제사상에도 오를 수 있고 제값을 받기 때문에 안강망보다는 유자망을 이용해 잡고 있습니다. 서남해안 곳곳에서 잡힌 조기들은 이곳 목포항으로 모여드는데요. 워낙 양이 많아 배 위에서 선별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때문에 이렇게 항구로 들어와 한꺼번에 선별 작업을 거치는데요. 오후 5시부터 다음날 위판이 열리는 새벽 5시까지 12시간 동안 선별을 끝내야 합니다. 아직 저녁에 나와서 새벽에 들어가고 소도 해야 되고. 조기 선별을 하는 어머니들 사이에서도 가장 손이 빠르고 정확하기로 유명한 황영민 씨. 힘들다고 생각하면 이해 못해. 네. 손도 불고 조기도 보고 고기도 좀 갖다가 먹고. 경력 11년의 베테랑 선별사인데요. 그 선주님들 바다에서 힘들게 잡아온 고기 우리 실수로 키로수 안 맞고 그러면은 사업이 우리가 하루째 까딱 몇 천씩 천만에 왔다 가니까 서울서 왔는데 전라도 말을 대단해. 서울서 15년 전에 신랑 쫓아와갖고 신랑 쫓아와갖고 조기가 터지는 바람에 조기 이 바닥에 들어와갖고 이렇게 오래 하고 있어. 오메.
전라도 사람 다 됐네요. 일단 서울 사람이 전라도 사람 받을 테니까. 잘해요, 잘해. 어머니, 나는 여기 있으면 안 되나? 동료와 담소를 나누는 사이에도 마리수 세는 건 잊지 않습니다. 안 되면 큰일 나요. 기계보다 더 정확해요. 안 되면 아침에 내일 아침에 경매가하고 이게 그거 되니까 돈하고 관련돼 있으니까. 돈하고 관련된 거라. 나도 없더라. 조기가 잡히는 8월부터 4월까지 거센 바닷바람과 추위에 맞서 밤을 새는 영림 씨.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조기가 잘 잡히지 않는 조금때를 빼고는 매일 이루어지는 고된 작업이지만 내가 선별한 조기가 명품 굴리비가 되고 전 국민의 식탁에 오른다는 자부심으로 이겨내고 있습니다. 공식이 거는 너무 귀여워. 이거 주자, 이거. 그래. 어느덧 새벽 2시. 다 끝났어 이제. 오늘 좀 어떤 거 일찍 끝나는 것 같네. 아니 원래 이 시간이 기본이고 1시부터 3시까지가 이게 좀 빨리 끝났다고 가지고 얼른 가야 되거든. 어디로 가세요? 우리 집에 가야죠. 말도 잘한다. 얼른 해. 배고파. 냄새가 훌륭하네. 배고파. 그래 우리 딱 먹을 것만 남겨왔어. 아무거나 해도 맛이 있는데 찌개랑 다음 날 영림 씨가 동료들을 점심 식사에 초대했는데요. 점심 메뉴 역시 조기. 주부들은 다 감 있잖아요. 시간이 아니고 감. 어제 선별하고 남은 파조기. 즉 상처가 있거나 크기가 작아 상품 가치가 떨어지는 조기지만 얼리거나 가공하지 않은 싱싱한 녀석이라 부드럽고 담백합니다. 게다가 영림 씨의 정성이 더해져 소박하지만 맛깔나는 조기밥상이 차려졌는데요. 아니 우리를 사고 있어. 잘 먹을게. 맛있게 먹어. 닭불에 전신 먹이가 난 좋다야. 조기가 맛있은 게 맛있는데. 서로를 살뜰히 챙기는 동료가 있고 황금 비늘의 조기가 있어 오늘 선별 작업도 힘들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육석 있게 먹어봐야지. 어슴풀의 날이 밝아오면 선별을 마친 조기는 바로 경매에 들어갑니다. 워낙 물량이 많다 보니 빠른 진행을 위해선 수신호로 경매가 이루어지는데요. 좋은 가격에 낙찰받으려는 중매인들의 손길이 분주합니다. 뺑돌이에요. 그것이 한 260마리에서 70마리 되는데 그것은 한 20cm에서 22cm 그렇게 되고 이제 또 135마리는 보통 22cm에서 23, 4cm 되고요. 100미짜리는 24에서 뭐 27cm도 있고 큰 놈은 30cm도 그럽니다. 실석 기준이 보통 지금 11만 원대에서 12만 원 사이 왔다 갔다 합니다. 제일 큰 놈은 지금 40만 원에서 46만 원 사이 왔다 갔다 하고요. 100미짜리가. 조기는 그 크기에 따라 6석과 7석, 깡치로 나뉘는데요. 최상품 대우를 받는 6석은 한 상자에 100마리, 7석은 135마리가 담깁니다. 이제 서울로 가는 짐을 포장하고 있습니다. 가락동이나 노량진 그쪽으로 가는 짐을 냉동으로 아이스로 포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몸단장을 마친 조기는 전국 각지로 흩어져 소비자들과 만나게 되는 거죠. 바다에서 잡은 싱싱한 조기는 구수한 젓갈로도 이용되는데요.
형님 저 잡으면 좀 맛있겠다 이거. 사장님 지금 뭐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고기 절고 있어요. 조기젓. 예. 야, 아니 근데 이거는 젓갈을 담기에는 너무 좋은 거 아니에요? 씨알이 굵지 않아요? 아 좋은 놈을 담아야 맛있죠. 그러긴 한데 큰 편이죠. 예, 좀 크다고 봐야죠. 커도? 예, 예. 몇 놈을 젖을 담아야 네. 곰 삭으면 아주 맛이 좋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리고 이제 어. 특히 네. 이 음식은 네. 셀령을 담아야 빛깔이 예, 예. 빛깔이 아주 깨끗해요. 예. 아주 그냥. 이렇게 항아리에다 한 1년 이상 숙성시켜갖고 1년 정도? 예. 요새 김장철인데 조기젓갈도 많이 담죠? 예, 좀 많이 나갑니다. 생조기로 막 잘라서 연 사람도 있고 네. 약간 얼간지려서 연 사람도 있고 예. 많이 씁니다. 조기젓갈로 담으면 무슨 맛이 나요? 저거면 뭐랄까 우리 별나물 곰상한 젓갈로 담으려면 그저 뭐랄까 그 말을 잘 내가 만들 수 없는데 하여튼 우리 깊은 맛을 내나요? 깊은 그렇지. 깊은 말 하려고 하다가 그 말을 그 말씀 안 하셨구나. 깊은 맛. 예. 이 조기 보세요. 정말 이렇게 큰 조기로 젓갈을 담아서 드시면 되는데 사실 작은 조기로도 많이 담고요. 오래 둘수록 짠맛은 적어지고 깊은 맛이 강해진다고 합니다. 잘 삭은 이 조기 젓갈은 흰 쌀밥에 이렇게 얹어서 먹어도 좋고요. 또 따로 살만 발라내서 양념하고 같이 무쳐 먹어도 별미죠. 게다가 김장할 때 넣어주면 고소하고 이 담백한 맛을 더해준다고 하니까요. 저도 이번 김장에는 이 조기 젓갈 꼭 넣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맛과 영양이 뛰어나 어떤 조리법과도 잘 어울리는 조기. 조기 요리는 이제 구이도 되고 매운탕 요리 되고 이제 찜도 되고 이제 살이 통통하게 오른 조기에 양념을 풀고 얼큰하게 국물을 우려내면 달아난 입맛 살리는데 그만이고요. 소금, 소금 간을 한 다음 노릇노릇 구워내면 다른 반찬이 필요 없는 별미로 완성됩니다. 이렇게 하면 돼. 아이고. 그것만. 조기는 민호가의 생선으로 우리 한국 사람에게는 일상생활뿐 아니라 관훈 상제에도 쓰였을 만큼 매우 친숙한 생선입니다. 조기는 그 사람에게 기운을 돕는다는 뜻에서 붙여진 이름인데요. 지방 함량은 매우 좋고 단백질 함량은 우수해서 우리에게 우수한 단백질 공급원으로 쓰였습니다. 특히 비타민 A와 E, 엽산의 함량이 많아서 노인과 어린이에게 매우 적합한 식재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부터 조기는 잔치상과 제사상에 빠지지 않을 정도로 우리 민족과 꽤 친숙한 생선이었는데요. 특히 남도에선 제사상에 조기가 오르지 않으면 조상을 잘 모셨다고 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한 제찬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중국이니까 작은 집이야, 큰 집이야. 조기, 죽상어, 장대, 명태, 병어, 숭어 이런 종류가 이제 개상에 오른다. 없던 시절만 해도 이웃집 제삿날을 기다린다는 말이 있을 정도였는데요. 평소엔 보기 힘든 떡과 생선을 나눠 먹는 것이 미덕이었기 때문이죠. 너무 치사만 기다리고 있어서 떠거든요. 옛날에는 언락 없이 사는 세상이라 너무 제삿날 송고가 기다렸거든. 그래가지고 제사가 다치면 밤에 12시에 바구리를 앱 던지면 거기서 떡을 담아서 담 너머로 딱 주면은 그런 거 갖고 친구들끼리 모여서 맛있게 나눠 먹고 그랬어요. 특별한 날에 빠지지 않고 올라 밥상에 기품을 더해주는 조기. 오랜 세월 사랑을 받았던 이유를 알 것 같죠? 바다 환경이 변하고
어획량이 줄어든 몇 해 전부턴 조기 양식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참조기가 매우 양식하기가 까다로운 어종입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양식산 어미에서 50만 마리 종류를 생산해가지고 현재 약 10만 마리 정도 우량한 참조기, 양식 참조기를 기르고 있습니다. 아직 일반 어민들이 양식하기엔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한 단계지만 중국산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양식 어종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인공 부화시킨 치어는 수온 조절과 영양 관리를 통해 정성으로 길러냅니다. 특히 1년 미만은 배합 사료를, 1년 이상 자란 참조기는 새우를 먹이로 주는데요. 그렇게 2년 정도를 키우면 성어로 성장하게 되는 거죠. 지금 같은 크기의 자연산과 양식산인데요. 이쪽 큰 것이 크고 황금빛이 많이 도는 것이 양식산으로 저희가 2년 정도 키운 거고요. 이쪽이 자연산입니다. 맛과 크기, 색깔까지 자연산과 비교해도 어느 것 하나 빠지지 않은 것 같죠? 싱싱한 조기를 염장해서 해풍에 꾸덕꾸덕 말리면 먹음직스러운 굴비로 즐길 수 있습니다. 사실 그냥 먹어도 맛있는 게 굴비라지만 예부터 전라도 지방에선 굴비를 고추장 양념에 조물조물 버무려 먹기도 했는데요. 쭉쭉 찢어 밥 위에 얹어 먹으면 이만한 밥도둑도 없을 것 같습니다. 양식으로 길러낸 참조기는 굴비는 물론 다양한 요리로 탄생합니다. 후추도 좀 뿌리고 해야 한 게 비린내 나는 게. 보통 생선 요리할 때 특히 살이 많은 조기는 전감으로도 제격인데요. 조기에 계란옷을 입혀 맛있게 구워낸 조기전은 노릇노릇한 색감과 고소한 맛으로 사람들의 입을 유혹합니다. 살이 부드럽고 담백한 조기는 어른아이 할 것 없이 누구나 좋아하는 생선인데요. 조기살을 잘게 다지고 여기에 야채를 송송 썰어 넣어 조기 완자로 만들어 먹으면 먹기 좋게. 그야말로 별미가 따로 없습니다. 아이들을 잘 안 먹는 사람은 이렇게 해줘야 돼요. 그러면 잘 먹어요. 저 손자들 맨날 이렇게 해주거든요. 맛이 담백하고 소화도 잘 돼 남녀노소 누구한테나 이로운 조기. 사람의 기운을 돋운다 해서 이름도 조기라 붙여졌는데요. 동의보감에서도 맛이 달고 위장 기능을 도와주며 소화작용이 뛰어나다라고 조기의 효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성질이 따뜻하고 편안한 데다 기를 강하게 하는 월등한 효능이 있어 큰 병을 앓은 다음에 먹기 좋은 생선이죠. 뭐 졸이고 굽고 뭐 소스에 졸이고 막 다져서 완자를 만들고 다 다 좋아해요. 어른들도 좋아하시고 애들도 다 좋아해요. 단백질이 많은 생선이니까
건강에 이제 도움이 되고 또 이름이 조기잖아요. 기운을 돋아주는 고기라고. 예.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드시고 모두 건강해지셨으면 좋겠어요. 푹 고아서 건져가지고 이렇게 살을 발라야 하거든요. 이렇게 많은 요리 중에서도 영양을 가장 많이 담고 있는 요리를 꼽자면 단연 조기 어죽을 빼놓을 수 없는데요. 몸이 허약할 때나 식욕이 없을 때 조기 국물을 마시면 빨리 회복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원기를 전해주는 으뜸 보양식입니다. 그 노약자들, 환자들, 그 어린이들 다 얼마나 이 영양가가 많은 죽이겠어요. 그 조기가 통째로 들어가 갖고 다 영양가 다 들었잖아요. 단백질이. 조기를 끓여낸 깊고 진한 국물로 맛을 낸 조기 어죽. 단백질을 섭취하기 어려운 겨울철에 맛은 물론 영양까지도 살뜰히 챙겨주는 건강식으로 제격이겠죠? 서해바다 곳곳을 누비며 황금빛 국물을 선보이는 조기. 그 옛날 수천 척의 배가 몰려와 흥청거리던 파시가 열렸을 때도,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 삶 곳곳에 깊숙이 자리 잡은 민족 생선인데요. 이제는 자연산에 버금가는 양식산 조기까지 탄생하며 새로운 조기의 역사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단순한 생선을 넘어 바다의 영양과 바다 사람들의 삶까지 오롯이 간직한 조기. 서해안의 조기배들은 오늘도 만선의 깃발을 나부끼며 돌아오고 있습니다.